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상. 자,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아픈 시기이고 또 상처가 많은 그런 시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픈 시기,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의 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던, 정말 샛별처럼 빛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여기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모든 단체, 이 모든 분들을 기억해 드리겠노라 고 이야기했던 어느 별님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지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는 크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파트가 문제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관련해서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예,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그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서 국내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국외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그렇게 10년대 패키지, 20년대 패키지, 30년대 이후 패키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굉장히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선 일단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10년대 지배 정책은 무엇이고, 20년대 지배 정책은 무엇이고, 30년대 이후의 지배 정책은 무엇인지 공부하신 다음에 그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 싸웠던 저항들,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의 저항들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요 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선 식민지 지배 정책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식민지 지배 정책.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강제로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죠?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무단 통치라고 그래요. 왜냐면 일제가 강제로 빼앗았으니까 찍어 누르는 시기예요. 예, 총칼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시기. 그것도 그 총칼을 쥔 사람들이 헌병이라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네, 여러분들 그 싸울 무자 있지 않습니까? 그 예, 군인들이 통치하는 형태라는 얘기죠. 무단 통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1910년대 무단 통치, 이게 지금 1910년대의 그 모습인데, 이 1910년대 그 무단 통치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이 헌병이에요. 헌병. 이거 단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병. 헌병이 경찰의 역할도 하고 있다. 원래 여러분들 헌병은 국방부 소속이고요.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군인들이 뭔가 잘못을 하면 그거는 국방부에서 처리를 하고요. 민간인들이 잘못하면 그건 경찰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일상생활 속에서 헌병 만나지 않잖아요. 경찰 만나지. 그죠? 만나면 안 되지만. 어쨌건 간에 그 경찰 업무를 헌병이 보는 거예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병이 총칼 들고 민간인을 대상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겠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1910년대 찍어 누르는 시기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헌병 경찰들은요, 직결처분권. 네, 그냥 그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재판 거치지 않고 그냥 직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직결 처분, 그 과정 수술 뭐가 나올까? 바로 태형. 태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예. 때리는 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태형은 오직 한국인에게만 적용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일제가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과 한국은 같다. 내선일체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도 차별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예, 그저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들만 그냥 입만 그냥 이 포장지를 지금 씌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란 얘기죠. 일본인들은 태형이 없어요. 조선인들에게만 태형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1910년대의 모습. 그 주체가 바로 헌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도 무서워요. 칼을 차고요. 바로 그 제복을 입은 선생님들,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가끔 상상해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초등학생들이 앉아있는데, 또르륵 앉아있는데, 일본 그 제복을 입은 일본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애들 떠들면은, 이 바카야라! 하면서 칼을 휘두르진 않았겠죠. 근데 칼을 반쯤 뺐다가 그 칼집에 탁 넣었을 때 그 금속성 소리 쫙. 무섭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그 어린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왠지 모르게 일본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결박 상태를 어렸을 때부터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1910년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포 정치가 전개되고 있었고요. 경제적인 모습 한번 볼게요. 경제적으로는요. 야, 생각해보세요. 1910년대 지금 식민지 만들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돼? 땅 가져가야지, 뭐 땅. 그죠? 그래서 시행된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조선인들이 땅을 갖고 있어. 그럼 그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신고 양식이 있는데 그 신고 양식에다가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제 땅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 증거를 갖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건 다 그냥 조선 총독부로 넘어갑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그 중심은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조선 총독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소작, 내 땅은 아니고 그냥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이걸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소작농들이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이거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작해 왔고, 아버지도 소작해 왔고, 나도 소작해 왔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소작하는 땅이야. 그렇게 늘 해왔어, 조선시대는. 사람이 어떤 인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주들이 땅을 빌려주면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거기를 갖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작권, 이걸 경작권이라,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권리야.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 그 경작권이 부정이 돼요. 그리고 오로지 계약제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농민들의 처지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뭐.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바뀐 겁니다. 신분의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주한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 주게 된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령이 있어요. 1910년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제가 조선을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법이 필요하겠죠.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령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령이야. 이 회사령은 뭐냐면 회사를 세울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회사를 차리려고 그래. 그러면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차려놓고 신고만 하면 돼.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신고가 아니라 허가지. 그럼 여러분들 민족자본이, 우리나라 조선자본이 회사를 세우려고 그래. 그럼 조선총독부가 허가해 줄까요? 깐깐하게 굴겠죠. 괴롭히겠죠. 쉽지 않겠죠. 자연스럽게 민족자본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 회사령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이 회사령 말고도 뭐 어업령, 삼림령, 광업령 같은 무수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그 기반들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1910년대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포갑적인 정치, 헌병들이 총 들고 다니면서 포갑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과정 속에서 토지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문을 연 조선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1910년대 이런 모습에 의해서
이런 모습에 맞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싸웠을까? 국내 저항, 국외 저항으로 나누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